60세를 넘기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 인생에서 무엇이 남았을까? 젊을 때는 가족과 일 때문에 바쁘게 달려왔지만 은퇴와 함께 한숨 돌린 순간부터 공허함이 몰려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관계는 줄어들고 세상은 빠르게 변해갑니다. 마치 한때 익숙했던 동네가 어느새 낯선 곳으로 변해버린 것처럼 말이지요. 이 시기는 사계절의 환절기와 같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그 속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가 이후 삶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바람에 흔들려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내일도 인생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은정 씨의 이야기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녀는 올해 62입니다. 한때는 가정과 직장에서 모두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자식들도 제 갈 길을 가고 남편과 단둘이 집에 남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 어디 뒀더라? 은정 씨는 옷장을 뒤지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막내 아들의 첫 번째 생일상을 차리려던 참이었지요. 그런데 한복을 꺼내든 순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어깨가 구부정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한때 그녀는 회사에서 팀장을 맡았습니다. 후배들은 그녀의 결정을 기다렸고 집에서는 아이들이 엄마의 손길을 필요로 했습니다. 바쁘지만 보람찬 나날이었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회사에서는 회의를 이끌고 저녁에는 아이들 숙제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둘 독립했고 은퇴와 함께 직장 동료들과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몸은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았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이 물음이 하루하루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저녁이 되어도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만 켜놓고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날이 늘어갔지요. 여보, 우리 이제 정말 늙은 것 같아. 어느 날 저녁 은정 씨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그냥 요즘 뭘 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남편도 비슷한 마음이었는지 별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뉴스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지만 그것이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린 건강 강연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웃집 김 여사가 함께 가자고 해서 따라 나섰지요. 60세에서 65세는 인생의 환절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후 20년이 달라집니다. 강사의 말에 은정 씨는 귀가 번뜩 열렸습니다. 환절기라는 표현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지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처럼 추위와 따스함이 공존하는 불안정한 때. 하지만 그 시기를 잘 견뎌내면 아름다운 봄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정 씨는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나이가 든다는 것을 끝으로만 여겨왔습니다. 젊음이 사라지는 것,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는 것,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것. 그런 부정적인 면만 보고 있었지요. 하지만 강사의 말을 듣고 보니 다른 관점도 가능했습니다. 환절기는 변화의 시기입니다. 새로운 옷을 꺼내 입고 새로운 음식을 먹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때이기도 하지요. 60대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기회가 열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보, 나 뭔가 해볼까 봐. 집에 돌아온 은정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오늘 강연에서 들은 건데 우리 나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대. 남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은정 씨의 눈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적어도 포기할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 씨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젊었을 때의 자신이 나타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해봐. 강연을 들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은정 씨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변화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늘 하던 대로 아침 뉴스를 보고 빨래를 하고 점심을 차려 먹고 오후에는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봤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마음속으로는 계속 중얼거렸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새삼 깨달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은정 씨는 거울 앞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수를 하려고 고개를 들었는데 거기에 비친 얼굴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눈에는 생기가 없고 입꼬리는 아래로 처져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표정 같았지요. 내가 언제부터 이런 얼굴이 됐지? 은정 씨는 젊었을 때 사진을 꺼내 봤습니다. 30대 초반 첫째를 낳고 직장에 복귀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비록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당당함이 있었지요. 그때는 힘들어도 행복했는데. 사진 속 자신과 거울 속 자신을 번갈아 보며 은정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놀라우면서도 서글펐습니다. 은정 씨의 하루는 항상 비슷했습니다. 남편이 아침 일찍 동네 노인정에 나가면 혼자 남은 집에서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점심은 대충 라면으로 때우고 오후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면 함께 뉴스를 보며 하루를 마감했지요. 오늘 뭐 했어? 남편이 물으면 은정 씨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이것저것. 실제로는 특별히 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쁘지 않은 것도 아니었지요. 시간은 빨리 지나갔고 하루가 끝날 때면 항상 허전함이 남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직장 동료들과는 은퇴와 함께 연락이 뜸해졌고 동네 친구들도 각자 바쁜 일이 있어서 만날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가끔 전화를 받아도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 않았지요.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지내지 뭐. 너는? 나도 그냥. 서로 별다른 근황이 없으니 할 말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더 큰 적막감이 몰려왔지요. 가장 힘든 것은 아이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엄마를 필요로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은정 씨가 아이들을 더 필요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를 걸어도 아이들은 바쁘다며 금세 끊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응, 그래. 바쁜데 방해해서 미안해. 전화를 끊고 나면 은정 씨는 자책했습니다. 아이들이 잘 살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인데 왜 자꾸 서운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지요. 몸의 변화도 은정 씨를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무거운 것을 들면 허리가 아팠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서서 요리를 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30분만 서 있어도 다리가 아팠지요. 나이가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남편도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로 위로가 되기보다는 함께 체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나이 탓이라고 했고 주변 사람들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정 씨는 이런 상황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분명 예전에는 더 활기차게 살았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쁠 때도 직장 일로 스트레스 받을 때도 지금보다는 훨씬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그때는 목표가 있었으니까. 은정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과 예전의 가장 큰 차이는 목표의 유무였습니다. 젊을 때는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고 직장에서는 승진을 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특별히 이루고 싶은 것이 없었지요. 목표 없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 그날 저녁 은정 씨는 남편과 함께 뉴스를 보다가 특별한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요가 강사가 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화면 속 할머니는 또래에 비해 훨씬 건강해 보였고 무엇보다 얼굴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저분은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저렇게 씩씩하네. 응, 정말 대단하다. 남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은정 씨의 마음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은정 씨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강연에서 들은 말과 오늘 본 뉴스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자신도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을까요?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뭔가 해보자. 작은 다짐이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정 씨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다짐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막상 일어나니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단 몸부터 챙겨보자. 강연에서 들었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다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었지요. 은정 씨는 운동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오랫동안 신발장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운동화였습니다. 여보 어디가?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산책 좀 하고 올게. 갑자기 웬 산책? 그냥 몸이 너무 둔해진 것 같아서. 남편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은정 씨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상쾌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걷기 힘들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도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니까 개운하네. 그날부터 은정 씨는 매일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덜 차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지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은정 씨는 동네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몰랐던 작은 카페며 예쁜 꽃들이 피어 있는 골목이며 아침 일찍 나와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지요. 세상이 생각보다 다양하고 활기차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날 산책 중에 비슷한 또래의 여성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매일 보니까 인사드려야겠더라고요. 저도 매일 이 시간에 걸어요. 그러시는군요. 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운동하시는 거 보기 좋아요. 저는 박미경이라고 해요. 김은정입니다. 작은 만남이었지만 은정 씨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소개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지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김은정으로 인사하는 것이 신선했습니다. 몸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은정 씨는 자연스럽게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고 의사의 조언에 따라 식단도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혈압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의사의 말에 은정 씨는 뿌듯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결과가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몸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볼 때 예전만큼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색이 좋아졌고 자세도 조금 더 꼿꼿해졌지요. 무엇보다 뭔가를 해내고 있다는 성취감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 은정 씨가 시작한 것은 독서였습니다. 산책을 다녀온 후 오전 시간이 여유로워졌는데 그 시간을 활용하고 싶었지요. 오랫동안 책을 읽지 않았던 터라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서점에나 가볼까? 동네 서점에 간 것은 정말 오래만이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는 시대라 서점 자체가 낯설었지요. 하지만 책들이 가득한 공간에 서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어떤 책을 찾으세요?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그냥 뭔가 배울 수 있는 책이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은정 씨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딱히 관심 분야가 있다고 말하기 어려웠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어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몇 권의 책을 추천해 줬습니다. 그 중에서 은정 씨는 30대가 알려주는 인생의 지혜라는 제목의 책을 골랐습니다. 집에 와서 책을 펼치자 낯선 단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워라밸, 소확행, 미니멀 라이프 같은 말들이었지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천천히 읽어나가니 조금씩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새로운 세대의 가치관을 알아가는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과는 많이 달랐지만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말들이었지요. 특히 소확행이라는 개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한다는 뜻이었는데 지금의 자신에게 딱 맞는 말 같았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은정 씨는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인상 깊은 문장이나 새로 배운 단어들을 공책에 적었지요. 오랜만에 펜을 잡고 글씨를 쓰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여보, 요즘 부지런해졌네. 남편이 책 읽는 은정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그래, 좋은 일이야. 남편의 반응은 담담했지만 은정 씨는 자신의 변화를 스스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지내는 것이 편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아침 산책에서 만난 미경 씨와 조금씩 친해지면서 대화의 즐거움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은정 씨, 우리 동네 문화센터에서 독서 모임을 한대요. 관심 있으세요? 미경 씨의 제안에 은정 씨는 망설였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지요. 글쎄요. 제가 책을 읽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함께 배워가면 되죠. 미경 씨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독서 모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설렘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드디어 은정 씨의 진짜 변화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독서 모임이 열리는 날 은정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외출용 옷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도 단정히 정리했지요. 그런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무기력해 보였던 눈에는 호기심과 기대감이 담겨 있었지요. 입꼬리도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은정 씨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달라졌나? 문화센터에 도착했을 때 은정 씨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책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이 떨리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무척 설레었지요. 은정 씨, 여기에요. 미경 씨가 손을 흔들며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모임에는 비슷한 또래의 여성 5명이 참석했습니다. 모두들 친근한 인상이었지요. 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순이에요. 채영자라고 해요. 서로 인사를 나누는 동안 은정 씨는 긴장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두들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날의 책은 아프니까 청춘이다였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책이라고 했지요. 은정 씨는 미리 읽어왔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젊은 시절이 생각났어요. 순희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도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게 추억이죠. 맞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때와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은정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었지요. 어떤 면에서요? 영자 씨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우리 때는 목표가 확실했잖아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고. 그런데 요즘은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은정 씨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정 씨 말이 맞네요. 우리 딸도 항상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책 내용에서 시작해서 자녀 이야기, 요즘 세상 이야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뤘지요.
은정 씨는 오랜만에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다음 달에는 82년생 김지영을 읽어볼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세대가 읽어봐야 할 책이죠.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정 씨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소속감을 다시 느꼈기 때문이지요. 누군가와 생각을 나누고 공감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여보 어땠어? 집에 돌아온 은정 씨를 남편이 반겼습니다. 정말 좋았어. 오랜만에 사람들과 제대로 대화한 것 같아. 그래? 다행이다. 남편도 아내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요즘 은정 씨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고 이야기할 거리도 많았지요. 독서 모임을 계기로 은정 씨의 일상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책을 읽을 때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이야기를 생각하며 읽으니 더 재미있었지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아보고 관련된 다른 책도 찾아서 읽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어느 날 둘째 딸이 안부 전화를 걸어와서 말했습니다. 뭐가 달라졌는데? 목소리가 밝아지셨어요. 그리고 할 이야기도 많으시고. 딸의 말에 은정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변화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가장 큰 변화는 거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다가 젊은 직원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이 제품이 새로 나온 건데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그래요?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네, 요즘 인기가 많아요. 그럼 하나 사볼게요. 손주가 좋아할지 모르니까. 예전 같으면 어색해했을 대화였지만 지금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젊은 세대에 대해 공부한 덕분이었지요. 손주를 보러 갔을 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5살 손주가 새로운 과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데 할머니가 특별히 사온 거야. 와 할머니 대박. 손주가 신나게 말하자 은정 씨는 웃음이 났습니다. 대박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할머니도 요즘 말 아시네요. 며느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책으로 배웠어요. 요즘 젊은이들 생각도 알아야죠. 대단하세요. 저보다 더 신세대 같으신데요. 가족들의 반응에서 은정 씨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은정 씨는 지난 몇 달을 돌아보았습니다. 작은 산책으로 시작한 변화가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줄은 몰랐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면서 마음도 밝아졌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면서 자신감을 얻었으며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소속감을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나를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이기 이전에 김은정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한 것이지요. 나이가 드는 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구나. 그날 밤 은정 씨가 꾼 꿈은 밝았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의 자신도 현재의 자신도 모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은정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산책을 나가고 오전에는 독서를 하며 오후에는 독서 모임 사람들과 만나거나 새로운 활동에 참여합니다. 저녁에는 남편과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내일 계획을 세우지요.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은정 씨 자신이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랍니다. 1년 전에 무기력하고 체념한 얼굴 대신 호기심과 활력이 넘치는 얼굴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지요. 엄마 정말 많이 젊어지셨어요. 명절에 모인 자식들이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나이는 똑같은데 뭔가 다르시네요. 책도 우리보다 많이 읽으시고 요즘 트렌드도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가족들의 칭찬에 은정 씨는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요. 독서 모임도 이제는 은정 씨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들 앞에서 말하기를 어려워했지만
지금은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멤버가 되었지요. 은정 씨가 제일 열심히 준비해 오시네요. 요즘 읽는 책마다 새로운 발견이 있어서 재미있어요. 모임에서는 책 이야기뿐만 아니라 서로의 근황과 고민도 나눕니다. 비슷한 또래라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지요. 은정 씨는 이곳에서 진정한 친구들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1년 전보다 많이 밝아졌죠? 미경 씨의 말에 모두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모든 멤버가 변화했었거든요. 함께 배우고 성장하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은정 씨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보며 자극을 받아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등산을 다시 시작했고, 이웃 사람들도 은정 씨의 모습을 보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정 씨 비결이 뭐예요? 요즘 너무 활기차 보이시는데. 동네에서 만난 또래 여성이 물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작은 것부터 시작한 거죠. 어떤 걸요? 일단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루 30분이라도 걷고 책도 읽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게 쉽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하다 보니 습관이 되더라고요. 은정 씨는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들려줬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지요. 어느 날 은정 씨는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독서 지도사 과정을 개설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독서를 통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었지요. 저한테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은정 씨는 망설였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자신조차 책을 멀리했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지도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지요. 은정 씨가 가장 적임자예요. 직접 경험해 보셨잖아요. 미경 씨가 격려했습니다. 맞아요. 은정 씨처럼 변화한 사람이 말하면 더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결국 은정 씨는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2개월간의 교육 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했고, 이제는 매주 화요일마다 문화센터에서 비슷한 처지의 시니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1년 전까지는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첫 강의에서 은정 씨가 말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고 지루했죠. 할 일도 없고 사람 만날 일도 없고.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작은 변화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은정 씨의 진심 어린 말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은정 씨를 남편이 반겼습니다. 어땠어? 정말 보람이 있었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해. 당연하지. 당신만큼 변화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남편의 말에 은정 씨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함께 변화의 과정을 지켜봐준 남편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준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이지요. 은정 씨는 이제 확신합니다. 60에서 65세는 정말로 인생의 환절기라는 것을. 그리고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끊임없이 배우며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한다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자유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지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야. 오히려 진짜 나로 살아갈 기회가 열리는 거야. 은정 씨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60대가 두려운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시기라는 것을 몸소 증명한. 그녀의 인생이 오늘도 빛나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어둠 속에서도 더욱 밝게 빛나는 은정 씨의 삶. 그 빛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인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들고 와서 여러분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